자, 이번엔 함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각자들 책으로 이제 함수 공부를 하면서 함수란 이런 건 뭐 정의도 익히고 뭐 거기서 함수 자기가 보고 있는 책, 그게 정석이든 바이블이든 풍산자든 그 책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런 문제도 풀고 저런 문제도 풀고 이건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할 거라서 이미지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함수의 이미지로 너희도 같이 떠올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함수라는 게 정의도부터 그렇지만 매우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함수 그러면 fx 떠올리고 뭐 무슨 식 떠올리고 이럴 텐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함수의 정의를 잘 읽어보시면 정의역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 공역 그리고 대응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간 문장을 채워보면 어떻게 되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만자를 붙여도 돼요. 예. 만 대응되는 것. 정말로 막연한 이야기죠. 잘 기억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정의역, 공역, 대응. 정의역, 공역, 대응.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2차 함수하고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죠.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함수라는 정의가 보여주는, 그리고 이런저런 전제를 달고 있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야.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함수라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정의역의 이 모든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되는, 이 세 가지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걸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이냐? 정의역이라는 대상이 꼭 필요하고요. 꼭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이 정의역은 집합의 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원소 들어가 있고, 공역이라는 집합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5, 6, 7, 8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유한 집합이죠. 두 유한 집합에서 내가 어떤 관계 간에, 그 관계는 신경 쓰지 말고 그 관계를 맺어서 이쪽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쪽의 원소에, 근데 여기는 모든이 없죠. 그러니까 공역은 모두 다 대응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역은 반드시 모두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씩,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오직 하나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야. 오직 하나의 주체가 누굴까? 정의역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정의역의 원소에서 오직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공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 1 입장에서는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 대응됐으니까. 예, 이 입장에서는 정의역의 원소 중 하나인, 얘한테 누군가 얘한테도 화살을 쐈건 말건 간에 내 입장에서 하나야. 예, 이렇게 대응되는 것,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함수가 아닌 것도 있겠지, 그지? 대응이라고 다 함수는 아니니까. 그 중에 어떤 게 아니냐면,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안 되고, 또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이러면 오직 하나씩 대응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는 모든 원소가 대응된 게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대응의 이미지가
지금 그 책에서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정의역을 유한집합으로 세로로 쓰고 공역을 유한집합으로 세로로 쓰고 그 다음에 대응은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고 봐야지. 요렇게 생긴 것이 함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 반 내에서도 내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 함수를. 여학생 둘 있으니까 니네 정의역. 남학생 넷 있으니까 니네 공역. 그런 다음에 니네가 패고 싶은 아이에게 가서 때려.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가 되는 거야. 단 둘 중에 안 때리는 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때려야 되고 그리고 단 니네 옆반 가서 때리고 오면 안 돼. 이런 거야. 왜냐면 내가 공역을 지정해 줬으니까. 공역을 지정해 줬으니까 이 반에 이 4명 안에서만 때려야 돼. 근데 둘이 한 놈 패는 거 괜찮아. 예. 근데 한 놈이 둘 패면 안 돼. 이런 거야. 이해돼요? 함수는 이런 개념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그 대응이 화살표가 됐건 주먹이 됐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만나게 되는 대응은 이런 대응이냐? 아니라는 거지. 이건 설명을 위한 대응이고,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는 대응은, 정의역을 가로축에, 공역을 세로축에 올려놓고, 정의역을 내가 지정을 했다. 그 말인 즉슨, 이렇게 해서 이쪽 왼쪽에 있는 x값은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이 돼요. 또 오른쪽도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 아예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비유하여 얘기하듯 정의역은 커튼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커튼 같은 거다. 그래서 양쪽에서 커튼을 치든 한쪽만 치고 반대쪽을 열든 이쪽만 치고 이쪽을 열든 아니면 커튼을 완전히 열어 제치든 간에 정의역이란 게 주어져야 한다. 네, 지금의 경우 여기가 1이고 아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고 하면 보통 1에서 4로 이렇게 정의역을 주는 거죠. 굳이 집합 표시를 하자면 x는 x바 1에서 4까지의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무한집합으로의 정의역 원소가 되고 이 정의역 원소가 한 개도 빠짐없이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공역도 이렇게 준비하면 이 아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됐다. 그럼 이 위로는 버리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의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응이 화살표가 아니고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점으로. 이 x값 1에 대한 요 y의 대응으로. 대응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옆에도 점이 찍히고 점이 찍히는데 이 점들이 이 실수가 연속이다 보니 이 점도 연속으로 찍히게 되고요. 그 연속으로 찍힌 점들이 선 또는 곡선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함수는 정의역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정의역이 없었는데요. 이럴 수 있지. 그동안 정의역이 없었는데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단 하나. 정의역을 생략해도 된다. 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그 예외를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던 거야. 뭐냐? x바 x는 실수 전체 이거 커튼을 완전히 열어 제치는 거 이때 생략 가능해요. 정의역이 있어야 되는 함수가 정의역이 없다 그러면 실수 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응되는 점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으로 찍어낸
얘를 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건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 거죠. 연속적으로 그려졌으니까. 아니. 연속으로 그려야만 그래프라는 게 아니에요. 점으로 대응시킨 함수를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좀 전에 이거는 함수가 되지. 왜냐면 정의역 1, 4 내에서 공역 안에 있는 원소가 다 찍혔으니까. 그리고 이 공역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면 대응된 y좌표 어디서부터 어딘가 봐봐요. 대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됐죠, 이거. 그러면 대응을 받은 집합을 모아서 따로 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응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집합을 공역, 실제로 대응을 받은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정의역, 공역, 치역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런애는 함수가 되지만 이런애는 함수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애거나 대응이 없거나 하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래프로 표현되면 어떨까라는 거야. 그래프로 표현되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동일한 x값에 대하여 y값이 2와 5가 대응됐다. 동일한 x값에 대하여 y값이 여기와 여기에 2번 대응이 됐다 하면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요. 함수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의역이 지금 1에서부터 4인데 여기 보시면 1을 찍었는데 이 그래프로 보면 대응되는 애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 옆도 여기서부터 대응이 시작된 거니까 이만큼은 공역 안에 대응되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가 있는데 2가 갈 곳을 잃은 거지. 이래도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정의역의 원소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게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이미지야. 함수에 대한 이미지. 위아래로 레이저를 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뻗어나가는 빛. 영원히 뻗어나가는 빛으로 레이저를 쏘는데 그때 이 함수가 이 위에서 내 레이저에 의해 단 한 번만 부딪혔을 때 그리고 빈 곳이 없을 때 그때 함수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때 함수. 여기서 이렇게 쓰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레이저가 쏘고 이렇게 쏘면서 지나갈 텐데 그때 한 번씩만 반짝반짝 하면 그건 함수다. 이건 함수가 맞다. 이렇게 되어도 함수가 한 번씩만 쏘니까 함수가 맞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쐈는데 여기 한 번 2번 부딪히고 지나가더라. 그럼 함수가 아니다. 쐈는데 여기는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여기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여긴 2번씩 부딪히더라.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프에서의 함수냐 아니냐는 이렇게 판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애는 함수가 맞지만 이렇게 되는 애는 함수가 아니라고요. 다 좋은데 여기 도착했을 때 레이저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함수가 아닌 거라고요.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직선의 방정식 배운 거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놓고 x는 2 하던 직선 있지. 이게 함수냐?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정의의 상에서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y는 3. 얘는 함수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고.
그렇게 함수의 이미지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로 창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창이 열렸다. 그 말은 x가 실수 전체, y가 실수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제한이 됐고, 공역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제한이 되면 내 무대가 여기밖에 안 열리는 거야. 그럼 이게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건 간에 옆벽에서 출발해서 옆벽을 지나가야 함수라고. 옆이 함수예요. 이거는 함수가 맞는데 위아래벽을 지나가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요렇게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위아래벽을 건드리면 함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내 정의역은 여기부터인데, 여기부터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찾았더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대응이 됐잖아요. 아니지. 공역 안에서 골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역 안에서 대응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의역을 1, 2, 3 이렇게 했고 공역을 4, 5, 6, 7, 8 했는데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9, 10, 11이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근데 여기서 출발한 1이 여기 가서 2를 대응하고 있으면 그 대응이 아닌 거라고.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공역 중에 대응을 못 받는 애가 있는 건 상관없지만 대응을 해서 갔는데 그게 공역을 벗어나면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 이것도 마찬가지. 윗벽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 중에 정의역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값들이 이상한 데 가서 꽂혔다는 얘기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값들이 공역을 벗어난 값들에 대응이 됐다. 그럼 함수가 안 된다. 그러니 창이 열렸을 때 옆벽에서 옆벽으로 이동을 해야 그것이 함수다. 알겠어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안 돼요. 여기에 공역의 범주를 벗어나는 대응은 다 쓸모없는 대응이에요. 대응을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뭐 간단한 얘기지만 용어 정리할 때 여러 가지 함수 해서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요렇게 배웠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함수 한 다음에 함수 이름 4개를 주니까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는 게 함수를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함수라는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 이름이 있는 대상들은 진짜 0.000001% 한 줌도 안 되는 애들 얘기예요. 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이름을 준 거라고. 근데 어떤 관계냐? 1대1 함수를 떠올리시면 일단 정의 x1 not x2이면 fx1 not fx2이다. 이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수학나라 말이라고 그랬잖아. 수학나라 말. 수학나라 말에 1대1 함수는 한국만 쓸 수 있는 거야. 일본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미국 애들한테 보여줘도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인도 애들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 일본, 미국, 인도 애들이 다 똑같이 1대1 함수를 떠올려요.
이게 수학나라 말이에요. 세계 공용어.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 공용어를 먼저 익혀야 된다. 그리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연속함수 기준으로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얘는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는 그래프여야 된다. 중간에 올라가다 말고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내려가다 말고 다시 올라오면 망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해돼? 그래서 요거를 흔히 분류를 할 때 요 equal 같지 않다를 x1, x2를 이렇게 차이를 낸 다음에 이면하고 fx1, fx2에서 요 같지 않다를 크다 또는 작다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가 되고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이 같지 않다를 이 부등호로 표현하는 거라고. 또는 이거랑 똑같은 말, 이게 지금 딱 봐도 조건명제죠. 조건명제니까 대우명제도 같이 성립합니다. f x1 equal f x2이면 x1 equal x2이다. 이렇게 돼도 똑같은 말. 1대1 함수. 그럼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x1 not x2이면 fx1 not fx2이다. 1대1 함수하고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고 거기에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창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역과 공역을 제한했다고 해봅시다. 정역과 공역을 제한해서 여기 버렸고 여기 버렸고 여기 안 볼 거고 여기 안 본다고 했을 때 공역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인데 이렇게 되면 증가했죠.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 오케이? 1대1 함수. 근데 잘 보시면 이 1대1 함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공역인데 반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죠. 어때요? 공역 대비 치역의 사이즈가 작지. 네,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달라도 되는 거. 같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달라도 되는 건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 이쪽 모서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모서리로 증가하네. 얘가 1대1 대응. 아시겠어요? 1대1 대응. 왜냐하면 이쪽 모서리 출발이라는 건 공역의 끝자락부터 이미 대응이 시작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역의 끝에 가서 대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 거죠. 모서리 투 모서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죠. 1대1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는 1대1 대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미세한 구분을 하나요? 싶겠지만 나중에 역함수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역함수 가보시면 역함수는 아무 때나 생성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1대1 대응에서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문구를. 그리고
항등함수 얘는 뭐냐? 사실은 얘네 1, 2, 3번의 관계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대1 대응 안에서 다시 1대1 대응 안에서 항등함수란 y equal x를 말한다. 항등이 x가 들어가면 그 x가 고스란히 y값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y값이 된다. 이거의 그 상징인 항등함수를 i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i.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등함수란 이름을 주고 거기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왜 배우는 거야 싶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역함수 때문에 배우는 개념입니다. 역함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함수가 쓸모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함수 자체가 항등함수라는 건 함수로의 기능을 안 해. 내가 3 넣으면 3 나오는 게 항등함수인데 뭐 이런 거야. 5 넣으면 5 나오고 7 넣으면 7 나오고 들어간 애가 고스란히 다시 나오면 그건 함수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곱하기 1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i도 거기서 유래한 것 같은데 1이라는 숫자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로마자로 3 곱하기 1 의미가 있어요? 없죠. 4 곱하기 1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의미 없는 곱하기의 요소인 1을 원래 수학에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항등원. 딱 함수가 그런 대응을 갖는 녀석이 항등함수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 45도 그래프. 이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다들 알다시피 요렇게 가로로 한 줄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요것에 또 의미가 있어요. 상수함수의 의미는 가로줄이다가 아니라 정의, 역의 원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상수함수의 얘기예요. 정의, 역의 원소에 영향을 받아. 네가 x를 얼마로 꽂아내건 간에 내 결과는 2야. 내 함수의 결과는 2야. 이렇게 작용상자가 하나 있는데 입구와 출구가 있는 작용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나는 5도 넣고 루트 2도 넣고 2분의 1도 넣고 마이너스 1 만도 넣고 다 넣는데 튀어나오는 건 계속 2만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애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정의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를 그렇게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기본 개념과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 워낙 막연한 대응이고, 막연한 이야기라, 그동안 뭐 1차 함수, 2차 함수 했던 그 함수들은 잠시 잊고, 그 개념을, 함수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나서 그동안에 배웠던 함수를 다시 쳐다봐야 돼요. 그 눈으로, 그 사례로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합성함수와 역함수 얘기는 묶어서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죠.